지금 애플이 가장 삼성한테 이 CIS를 소니에서 뺏어가지고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미국의 공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했던 거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선당 공정이 안정화되어 있는 공정을 써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 항상 문제라고 얘기하는 수율 문제가 좀 더 나아요. 좀 덧붙이자면은 요즘에 여러분 요새 애플 카메라하고 삼성 카메라 말 많은 거 아시잖아요. 좀 요즘에 갤럭시가 더 잘 나온다는 매력, 네, 매력. 이 카메라 기능이 앞섰다는 것들이 현재 고객들은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애플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셨죠. 박준영 대표님 모시고 최근에 또 삼성전자 그리고 또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또 삼성전자 또 계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은데 네. 좀 그래도 가장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좀 모셨거든요. 요즘에 어쨌든 그 국장 투자하는 네. 거에 대해서 다들 좀 많이 좀 예전보다 좀 좋아졌고 맞아요. 그리고 네. 앞으로 더 잘 된다 이런 거에 베팅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장 눈이 가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좀 우호적으로 네.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외국의 그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좀 손을 많이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애플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뭐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애플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삼성이나 애플이랑 그 아이폰이랑 갤럭시 가지고 소송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난리 아니었고 애플도 이제 까봤더니 대부분 아이폰 부품의 3분의 2가 삼성 건 거예요. 네. 그래서 탈삼성을 아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특히 2014년도 애플이 이 소위 얘기해서 TSMC랑 삼성한테 어떤 사람한테 수주를 줄까 이런 거 고민하다가 2014년도에 소위 애플 아이폰 7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시스템 반도체 그것을 TSMC로 몰빵을 해요. 네. 그러면서 애플은 탈삼성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부품사도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같은 거죠, 디스플레이 같은 거 네. 그런 걸 다 하다가 그러다가 엄청나게 삼성이 애플로 대부분 끊겼죠 부품들이. 근데 이제 실제 현재에서 애플에서 이제 뭐 어떤 거 수주를 주려고 한다 결정이 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아시죠? 애플 카메라, 애플에 들어가는 크게 뭐 동그라미 세 개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은 거에 얘기하는 소위 CIS라고 합니다. CMOS 이미지 센서, CIS고요. 카메라인데 반도체가 만듭니다. 반도체가. 현재 지금의 CIS의 F의 주로 수주, 그다음에 전체적인 CIS 카메라의 어떤 비율은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모리 시장을 2천억 달러. 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4천억 달러 보시면 돼요. 2대1, 1대2죠 항상. 네. 그 4천억 달러 중에서 CIS가 보통 5% 정도 됩니다. 5%. 한 200억 달러 정도? 그렇죠. 200억 달러.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그 소니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100억.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 1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50대 15 정도 돼요. 네. 근데 여기에서 봤더니 일단은 지금 애플이 가장 삼성한테 이 CIS를 소니에서 뺏어가지고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니면 뺏어서 조종을 하겠죠. 일단 미국의 공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 애플이 그동안 트럼프 말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네. 안 들다가 안 돼, 들어야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트럼프한테도 해서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 내부 미국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할게라고 하는 발표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삼성이 있는 팹인 텍사스 쪽에 네. 보시면 20세기 끝말쯤에 오스틴이라는 데에서 팹이 생겼고 그때가 바로 애플의 메모리 여러분 애플 폰에 맨 처음에 들어갔던 조그만 카드 같은 거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카드가 있는데 그 생산을 위해서 처음에 세워졌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애플 파운드라는 데가 세워졌다가 이제 그게 좀 애매해졌고요. 수주 뺏기면서 그 다음에가 이제 삼성이 욕심을 내가지고 2022년에 짓는 게 테일러 팹이라고 요즘에 짓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테슬라 수주 받았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애플은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파운드리라고 해서 수주받는 반도체 그 중에 반도체 이름은 CIS 그것에 대해서 수주를 삼성한테 준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얼만큼인지 예상은 안 되는데 제가 대충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아까 보시면 4천억 불에 5%니까 200억 불, 200억 불에 100억 불이었다가 삼성은 지금 한 34억 불 정도 되겠죠. 네. 근데 한 100억 불까지 줄 수는 없으니까 한 30% 준다고 봤을 때는 50억 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충 생각해 보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50억 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지금 테슬라 수주를 우리가 23조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달러로 바꾸면 보통 200억 달러인데 그게 8년이기 때문에 연으로 보게 되면 그게 보통 30억 달러 잡아요. 네. 그러니까 30억 달러 정도 잡으니까 요게 좀 더 클 수 있어요. 50억 정도나 30억 정도 수준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가 좀 더 유리한 게 일단 카메라라고 해서 좀 더 삼성이 이미 했던 거예요. 이미 했던 거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선단 공정이 안정화되어 있는 공정을 써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 항상 문제라고 얘기하는 수율 문제가 좀 더 나아요.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신규 공정이 아니다? 신규 설비 투자가 안 들어가니까 생산비가 안 들어가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율이 높으니까 생산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테슬라 수주보다는 좀 더 돈이 더 될 것 같아요. 네, 이 생각이 어찌 보면 삼성전자도 갤럭시를 만들면서 똑같은 부품들을 뭐 이미 만들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품을 약간 경쟁사기 때문에 일부러 안 쓰는 것도 있었을 거고, 뭐 네. 소니도 뭐 실력이 있으니까 뭐 애플이 그쪽을 그렇죠. 밀어주다가 네, 맞아요. 트럼프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물량을 좀 주는 거다. 그것도 있고 좀 덧붙이자면은 요즘에 여러분 요새 애플 카메라하고 삼성 카메라 말 많은 거 아시잖아요. 좀 요즘에 갤럭시가 더 잘 나온다는 외력, 네, 외력. 애플 그동안 뭐 했니? 뭐 이렇게 나왔고 삼성 그 폴더 7 인기 많은데 네. 상의 탈의에 있는 데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옷을 막 그린 다음에 이거 사진으로 바꿔줘? 하니까 옷이 입혀져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애플 유저가 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우리 옛날부터 됐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기능 네. 같은 게 소위 AI 기능이죠. 네. AI 기능이 탑재된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 카메라 기능이 앞섰다는 것들이 현재 고객들은 증명이 됐죠. 그러면 이제 애플도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떼어가지고 미국에 투자한다는 여부도 있겠지만 카메라 기술이 실제적으로 앞서있다는 게 현재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애플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아이폰도 어찌 보면 주요 고객인데 삼성한테는 그렇게 돼야 근데 되겠죠. 그 안에서 인위적으로 약간 조금 뭐 점유율이 내려갔던 것들이 회복이 되면 뭐 꼭 뭐 HBM 아니더라도 삼성전자한테는 좀 상당한 좀 실적 개선이 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뭐 네. 미비한가요? 아직 그 전체 매출에서는. 일단 미비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크게 잡아서 50억 불이다. 네. 그럼 보통 영업이익을 삼성이 아주 비싸게 수주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일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 보통 아주 많아야 정말 많아야 보통 1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조. 그러니까 그 저기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통상 분기별로 한 8조 원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보통 네.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지금 완전 망해가지고 그렇긴 하는데 파운드리가 지금 분기당 적자가 아시다시피 보통 마이너스 2.5조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전 2분기 때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아주 망했었는데 도움은 될 거긴 할 것 같아요. 근데 1년에 1조기 때문에 분기별로 보면 2,500억이죠. 네, 그러니까 아주 많지는 않다. 근데 이제 이미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 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이미 그게 올라와 버렸지 않나? 그 두 건의 수주를 보고 우리 투자자분께서 너무 기다렸던 거죠. 네. 우리 전 국민의 40, 뭐라도 하나 좀 나와라. 네, 40%가 네. 그러니까 투자자의 40%가 삼성전자 갖고 있다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너무 오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호재는 이미 충분히 가격에 반영이 된 것 같다. 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운드리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네, 네, 뭐 애플도 어찌 보면은 이제 TSMC 쪽으로 많이 물량도 몰아주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같이 협업 관계로 네, 뭐 네, 차세대 네. 칩 같은 것들이 삼성전자로 뭐 수주를 해준다 하면은 네. 뭐 아마 또 확 올라갈 텐데 그럴 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이미 아시는 그래서 같이 얘기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 수주를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네. 애플의 어떤 아주 메인 칩은 아니지만 카메라 칩도 받은 것도 대박이죠. 근데 한두 개 정도의 빅테크에서는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애플의 추가 AP를 네. TSMC가 경합해서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이제 가능성이 많이 없긴 해요. 이건 가장 떨어진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퀄컴이죠. 네. 퀄컴이 떠난 이유는 아시겠지만 바로 GOS 사태. 예, 엄청난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칩 성능이 안 좋은 것을 고객들이 게임을 할 때, 네. 게임할 때 용량 많이 쓰니까 이것에 그 GOS라고 얘기하잖아요. 게임할 때는 다른 거 성능을 죽여버려야지. 거기 고객들을 속였다가 당했죠. 네. 그래서 그때 4나노짜리 칩 삼성 파운드리 하다가 퀄컴이 떠나버렸죠. 그래서 지금 퀄컴도 TSMC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퀄컴 입장에서는 지금 돈을 많이 물고 있어요. 아니, 자기도 이제 돈을 많이 내고 있죠. 근데 그 내는 비용을 또 삼성이 물기도 있긴 한데 하여튼 퀄컴이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확인하고 있고 테스트 같은 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젠슨왕이 HBM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젠슨왕도 삼성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요. 왜냐하면 선단 공정을 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TSMC와 삼성밖에 없어요. 네. 실제로 3나노, 2나노 얘기 말씀드렸던 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빅테크든 간에 수준은
좀 잘 좀 해봐라 항상 얘기합니다. 잘 좀 좀 해봐. 너가 좀 잘 좀 해라. 해봐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단가가 같은 선단 노드여도요 삼성이 30% 싸요. 기본적으로. 근데 게다가 TSMC 뭐 수주 같은 거 여기 테슬라 수주 같은 것도 보게 된다면 아마도 거의 똔똔이 장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뭐 물량 받는 일단 거. 오세요부터.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수율이 잘 나와야 보통 지금 약간 뭐 10% 정도 이익 잡던데 분기별로 한 3천억 정도 잡고 있어요. 예상 값으로. 네. 어쨌든 간에 그게 빅테크 수주가 한두 개 정도 더 있어야 된다. 그래야 파운드리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그만큼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을 좀 잘 좀 해봐라고 말하는 거는 역설적으로 지금 TSMC 쪽에 너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과도하게 지금 가격을 올려놓아서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가격 경쟁력에서 또 이제 밀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좀. 그렇죠. 가격 경쟁 밀린다는 것보다는 비싼 거죠 너무. 그러니까 TSMC한테 좀 너무 부담스럽게 돈을 많이 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TSMC가 너무 잘 만들어요. 잘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에서 이제 뭐 기사 같은 거 보시고 뭐 투자자분이 막 호카에서 가지고 왔다는 게 뭐 삼성전자가 뭐 4나노의 칩넷을 개발했다느니 뭐 2나노 S를 개발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만 기사 나오거든요.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가지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 부분이 된다고 기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TSMC는 그 파운드리의 모든 2나노, 3나노, 4나노, 5나노, 7나노, 10나노에 대한 기술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삼성은 없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하나씩 채우고 가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우리 저 뭐 낱말 퀴즈로 보자면 다 맞춰놓은 게 TSMC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거를 따박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술이 개발된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중요한 또 말씀입니다. 수율 얘기도 항상 나오던데요. 수율은 정말 복잡한 문제인 게 이걸 저희가 우리 저희 부임남 같은 네. 그 투자 채널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율은 똑똑한 어떤 천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웨이퍼에서 이 공정을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몇 주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대표님 모르겠어요. 뭐 한두 달 걸리나요? 또 대충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건설수 얘기하셔서 역시 부임남 채널에 예전에 지진 나가지고 다 날렸다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맞아요. 그게 보통 이 둥그랗게 하는 걸 웨이퍼라고 하죠. 그걸 이제 할 때 통상적으로 웨이퍼 공정이 한 900번 정도의 장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소부장에서 장비 네. 한 장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공정 한 번인데 그게 한 900번 해야 되거든요. 900번 정도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연구개발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소위 양산으로 넘어가서 대량 생산하게 되겠죠. 그러면 양산이라고 하는 게 이 이제 삼성건설이나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팹이라고 하는 거 막 지어요. 네. 짓게 되면 거기에 되게 많은 설비, 장비가 깔립니다. 그래서 투자자분께서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가 P4, P5의 건설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죠? 바로 6개월 전에 이미 장비는 수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기사를 보시게 되면 뭐 P5가 뭐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미 저기 장비사들은 이미 수주가 나와 있고 일정 금액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거기도 사람 뽑고 매출 발생이 많이 되겠죠. 그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라인이 실제로 돌아간다. 그러면 2개월 전부터 이미 소재사들은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로 이제 투자 타이밍도 많이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로 집중하자면 하여튼 그래서 장비가 다 들어갑니다. 아주 간단해요. 좀만 우리가 이제 산수니까 해볼게요. 900 정도 공정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장비가 한 대가 보통 3가지 공정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300대가 필요하겠죠. 네. 근데 300대만 있으면 하나 고장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복수 개수를 사야 되니까 통상적으로 양산이라는 곳에 팹에는 한 3,000대가 막 있거든요. 3,000대가 있는데 3,000대가 똑같이 공정을 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장비 한 대, 가장 비싸고 한 ASML 5,000원짜리 장비부터 싼 50억짜리 장비까지 모든 장비가 동일하게 다 움직여야 되고 거기서 하나만 빵꾸가 나도 성능이 안 좋은 거 이상한 거 하나만 사더라도 손해가 굉장히 커요. 네. 근데 그 운용을 그 장비 한 대 만지는 엔지니어들이 엄청나게 기술력이 좋아야 돼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만약에 ASML에 TSMC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삼성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이닉스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엔지니어들 ASML 담당자한테 물어보면은 삼성을 들어가고 싶어한대요. 아. 왜? 왜 그럴까요? 문제가 많아서요? 그게 아니라 까다롭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 무슨 얘기예요? 같은 장비를 샀는데 기술력을 모르든지 네. 아니면 기술에 관심이 없든지 기술력 중요하지 않은지 해서 안 좋은 거네. 고쳐만 주세요. 네. 근데 하이닉스를 안 가려고 그런대요. 뭐 이제 서울로 보자면 한국으로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2,000이라 그렇기도 한데 네. 더 큰 거는 하이닉스 귀찮게 한대요, 되게. 잘 아는 거구나. 아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바로
아무리 같은 장비를 사더라도 네. 그 수율 차이라고 하는 게 그 조그만 것에서 다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수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뭐 투자자분께서 이제 올리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삼성전자가 TSMC보다 수율과 전력의 문제입니다. 전력 문제는 대부분 설계 문제거든요. 수율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TSMC만큼 수율 올리면 되지 얘기하시겠지만 만만한 문제가 아니더라. 그럼 수율은 약간 숙련도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어찌 보면. 숙련도 문제도 있기도 한데 단순히 닫고 조이고 기름 초조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새로운 기술과 이 장비에 대한 그다음에 문제, 그다음에 대부분 이 우리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것도 소위 업그레이드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장비도 업그레이드만 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장비를 정말 버전 관리 잘하고 이래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서 그냥 하자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되는 게 아니고 노하우도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 기술들이 존중이 잘 돼서 사람들이 계속 그걸 이어나가고 있느냐 이 여부가 그 문화가 끊겼는 양측면에도 분명히 있어요. 옛날에 삼성이 되게 잘 됐을 때도 있었고 네. 지금 그렇게 잘 되진 않죠. 그러니까 이 수율 문제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쓴 책 같은 거 잠깐 말씀드리면은 특히 파운드리 TSMC와 삼성의 수율 문제라고 하는 것을 6개월 만에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한 3년 잡아요. 3년 정도. 네, 그래서 한 2027년 정도까지 네. 이 안정된 수율이 과연 나올까. 네, 그게 전데 하나의 희망은 뭐냐면 테슬라가 수주 준 테일러 미국이 있죠. 네. 거기가 지금 맨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이에요. 네. 새로운 공간에 정말 차곡차곡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비등한 예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팹을 짓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걱정하거든요. 아, 미국 애들 임금도 높고 돈도 안 줘가지고 어떻게 해? 근데 TSMC가 아리조나 팹을 2025년 올해 1월 달부터 가동했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3나노 수율이 7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TSMC는 그거에 이 팹의 가동을 수율에 안정할 정도의 기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가자마자 그게 돼요. 그렇죠. 가자마자 됐어요. 그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수율 문제가 똑똑한 전작과 애들이 설계한다고 될 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요새 소부장도 많이 아시니까 투자자분께서 우리 뭐 네. 공대 나오셨긴 하겠지만 기억하시면 반도체 전자, 삼성전자는 CEO는 대부분 전자과 사람이긴 해요. 네. 인정합니다. 설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 설계하는 거는 이상이고 그냥 이거는 하나의 도면에 가깝죠. 도면을 만드는 일이 결국에 이걸 만드는 사람. 전자 성능은 어디서 나오냐? 물질에서 나오죠. 물질. 저 같은 화공과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화공과 레시피가 중요해요. 여기가 공정 엔지니어 그래요. 그래서 삼성은 반도체는 설계 엔지니어, 공정 엔지니어. 근데 공정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설비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아까 얘기했던 ASM 5천억짜리. 근데 여기는 누가 필요하냐? 설비니까 기계과 사람이 잘해야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기술력을 정확히 알고 그거를 제대로 세팅이 돼야 된다. 그 무슨 얘기냐? 일하는 방식 같은 것도 개선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단기간에 갑자기 되려고 하는 것보단 투자자께서는 이런 복잡한 거 다 빼고 낌새가 몇 군데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파운드리 수율, 2나노 수율이 60% 70%가 평균적으로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나. 네. 그러니까 TSM 수준 현재는 70% 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미국 테일러 팹이라고 하는 게 건설돼가지고 별로 수율 안정화값이 나왔냐 그거를 보고 나서 투자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좀 봐요. 저는 이제 이쪽에 대해서 문의하니까 이제 궁금한 거는 TSMC는 어쨌든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서 네. 뭐 미국인들을 채용해서 어쨌든 한 거. 그렇죠. 뭐 반반이긴 하지만 하여튼 네. 현재도 있죠. 그래도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된다는 걸 보면 인적 자원의 문제만은 아닌 건가요?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인적적 그러니까 소위 TSMC하고 삼성 얘기할 때 요새 어떤 분들 뭐 예전에 52시간 얘기 나올 때 빡세게 안 굴려서 그렇다. 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TSMC 빡세게 일을 하는데 고발 많이 당해서 요새 많이 안 그래요. 뭐 딴 말로 얘기해서는 그만큼 돈을 주든지 또 있죠. 좀 TSMC가 이미 삼성전자 연몰 뛰어넘었고 대만의 물가 감면했을 때 TSMC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근데 얘기하신 대로 거기는 뭐냐? 우리가 지금 AI 같은 걸 써가지고 뭐 자동화 얘기하시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제 책에 썼는데 반도체 쪽은 자동화 쉽지 않습니다. 생산 쪽 특히. 왜냐면 나노미터 수준 정도 자동화하기 좀 생각보다 어렵고요. 그냥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동화하기 전에 디지털 트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디지털 튜닝이요? 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튜닝이요? 들어보셨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물건과 가상 네네. 물건을 할 때. 근데 지금은 반도체 팹은 현재 한국에서는 디지털 트윈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막 정보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근데 TSMC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까지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실물이랑 디지털 정보랑 유사하다는 얘기는 얘랑 이게 장비 한 대가
자태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디테일한 관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까지 관리가 되니까 방문문이 있으니까 소위 비숙련, 저숙련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사람들도 와가지고도 수율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 정보 체계를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네. 어찌 보면 뭐 미국에서 문제가 생긴 거를 바로 뭐 본사나 이런 데서 뭐 체크도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그것 것들은- 그걸 정보를 적용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매뉴얼이 정확히 있다는 거죠. 5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5만 네. 가지 문제의 해결 방식을 좀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TSMC와 어떤 삼성 그 파운드리의 격차가 네. 뭐 우리가 예상하는 뭐 그냥 뭐 애국심으로 좀 따라가겠지라는 수준은 많이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점유율 정도는 네. 얘기되는 선단 공정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성숙 공정에서 여전히 삼성하고 TSMC 둘밖에 거의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의 매출, 그러니까 점유율 정도는 조금 좁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기 드린 대로 일단 선단 노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율이 저하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오해하지 말게 제품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달리 양품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원가가 맞으면 요 웨이퍼 하나에서 100개가 나왔는데 50개 못 팔아. 그럼 50개 사가는 거는 고객은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 50개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이익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매출 비중은 늘어나서 점유율이 올라갈 수는 있다고 좀 봐요. 근데 결국에 수율을 높이는 이 방식은 간단하게 수주 떤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일단 수주 따는 게 중요하긴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욕도 먹고 그다음에 이번에 테슬라도 왔으니까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그랬죠. 삼성 제조 현장 가서 많이 볼 거라고.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 제조를 잘 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디지털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지털 자동화를 최대한 많이 해봤으니까 그거와 AI하고 숙련이 잘 부딪혀가지고 뭔가 테일러가 굉장히 좋은 아주 베스트 프랙티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것들이 돼야 됩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수주를 맡긴 거를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네. 이 아무래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는 조금 뭐 기술력이 좀 낮다. 그래서 뭐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위험도가 달라요. 방향이 다른 거죠, 방향이.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선단 노드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3나노, 2나노 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작아질수록 만들기 어려지는 거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핸드폰 들어갈 때는 3나노 이런 거 쓰는 거 맞는데 차에 들어갈 때 굳이 꼭 3나노 안 써도 되죠. 왜냐면 차가 엄청 크니까. 근데 그거는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선단 노드에 대한 차이는 좀 무시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차는 잘못 동작하면 사람이 죽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큐라고 하는 보안이라고 하는 거나 이거에 대한 워런티가 너무 중요해서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류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TSMC하고 삼성을 굳이 얘기하자면 삼성이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보시면 자동차가 크잖아요. 네. 크면은 반도체를 만들 때가 많아지겠죠. 네. 그럼 반도체가 커져요. 이렇게 커지거든요. 커질 때 TSMC의 단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TSMC는 둥그런 웨이퍼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은 뭐가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있죠. 그러면 판이 커요. 네. 이 판이 커진 걸 지금 소위 후공정 패키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요거가 장점인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는 것 쪽은 일단 만드는 방식, 목적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네. 두 번째로는 삼성이 분명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예, 요게 있고요. 예, 세 번째로는 바로 테슬라에서 보자면은 TSMC 대비해서 TSMC는 아마도 우리가 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아리조나 팹에 2나노라고 하는 최신 공정을 나중에 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 대만에서 계속 쥐고 있다가. 주고 있다가 네. 예, 있다가 근데 삼성은 본사나 테일러나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2나노를 동시에 할 거예요. 어쨌든 3나노, 2나노가 일단 무조건 2나노가 좋습니다,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걸 먼저 선단을 미리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은 다 내놓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 어떻게든 할게. 네, TSMC는 왜냐면 TSMC는 B2C라고 할 수 있고 위험성이 적은 네. 모바일 폰만 만들어 돈이 넘쳐나가잖아요. 네. 차량용 반도체는 까다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테슬라가 한 3, 4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엔비디아, 애플, 퀄컴 다 만든 다음에 여기 되니까 얘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네. 마음대로 못하죠. 아.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뭐 삼성전자한테 뭐 좀 가격이 싸니까 뭐 이렇게 맡겼다 뭐 이렇게라고 보다는 그 삼성도 나름 경쟁력이 있는 분야인 거네요. 이거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도 기술력을 선단 기술을 먼저 쓸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못 들어갈 수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근데 그거를 해서 정말 이 제조 자동화나 AI와 숙련 입장으로 해가지고 테일러 팹이 정말 좋은 사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는. 네.
삼성이 지금 그거가 너무 간과했던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만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그러면 삼성이 바보 같아서 그랬냐? 그건 아니고요. 네.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만들었던 메모리 반도체는 수율이 좀 더 유리합니다. 만들기가. 네. 근데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만들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율 차이가 메모리가 훨씬 더 쉬웠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막 정말 대단히 잘하고 있냐? 제품은 잘 나오는데 수율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삼성 메모리나 삼성 반도체나 하이닉스 반도체나 TSMC 대비했을 때 수준이 떨어져요. 라인 내에서. 네. 근데 메모리는 수율이 좀 쉽게 나오기 편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아주 이익이 좋은 것뿐인 거고 진짜 팹 관리는 TSMC만큼 가야 됩니다. 예, 하여튼 그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참고를 말씀드려서 TSMC보다 더 좋은 기술을 싸게 할 수 있고 말 잘 들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주인공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미국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좀 잘 되기를 바라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감을 가지면 안 된다. 네. 저는 그리고 이제 투자하신 분께는 진짜로 이렇게 애플 매출은 빨라야 내년 초일 거예요. 네. 내년 제가 봐서 2분기 이후로 나올 것 같고요. 이미 그 건설된 팹에 설계도 만들고 생산하게 되면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니까.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아주 빨라야 내년 말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근데 그게 반영이 돼버렸어요. 우리 지금 주식에. 네.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지금 2분기 실적이 엄청 꼬꾸라져 있는데 주가가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셔라. 그렇습니다. 박준영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좀 삼성전자를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어쨌든 삼성전자도 방법을 찾겠지만 꼭 삼성전자가 그 뭐 반도체 뭐 파운드리만 하는 건 아니고 뭐 다른 것들 다양하게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상 또 M&A를 또 은근히 해가지고 또 알짜 기업들 사고 막 그러는데 하마는 카돈인가 거기도 사서 좀 돈도 꽤 잘 벌고 있지 않나요? 괜찮아요. 아주 한 3천억씩 분기별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한 2조인가 뭐 몇 조에 사가지고 아주 그냥 쏠쏠하게 다 돈을 벌고 있는 것 4조인가 같은데 2조 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M&A 하면서 뭐 계속 요즘에 좀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은 안 보일까요? 이 현재 우리 AI 시장에서 네. 이 삼성이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이 바로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고객의 B2C 같은 이게 가능하다는 미래가 그려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한 3년 뒤에는 삼성전자는 테슬라랑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랑요? 네. 그러니까 뭐 자동차까지는 아니더라도 로봇, 가전 등등의 소위 이제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뭐죠?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인프라용 AI죠. 네. 지금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자원이죠, 자원 지금은. 자원 지금 캐고 있는 게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그런 거고 이 자원이 깔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한 우리의 핸드폰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안경일 수도 있고요. 뭐 워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슨 그냥 바닥에 그냥 어떤 화면일 수도 있고. 네. 소위 얘기하는 이 디바이스가 뭐가 될지가 결정이 안 되는데 삼성이나 LG 같은 우리나라 전자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디바이스 잘 만들죠. 네.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때문에 다양한 기술들을 사가는 겁니다. 우리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저기 뭐야 하만카돈, 그러니까 하만이 보통 분기당 3천억 정도 가만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걔네 포지션이 뭐죠? 프리미엄 오디오 시장이에요. 네. 정확하게. 그래서 삼성전자 제품들도 지금 갤럭시 사실 뭐예요? AKG라고 들어가죠. 네. 그게 뭐죠? 하만에 있는 이어폰 같은 거, 기술 같은 거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만에서 뭘 또 얘네가 팔았냐면 하만의 프리미엄 오디션 말고 거기서 SI라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관리하던 부서가 있거든요. 그건 인도에 팔아버렸어요. 우리는 이것까지 모르겠고 우리는 무조건 프리미엄이야. 네. 그래서 뭘 샀냐? 미국의 프리미엄 오디오 회사 모니문가를 하나 또 샀어요. 네. 포지션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디바이스에 귀로 듣는 오디오 우리가 최고로 할 거야. 그게 하만. 그 다음에 뭐 샀냐? 뭐 로보틱스 같은 거 샀어요? 로봇 같은 거 사기도 했고 지금 삼성전자의 제가 봤을 때 목적은 그 DX 부문이죠. DX 부문 반도체 쪽 말고 이 고객용으로 되는 B2C나 아니면 실제 로봇 같은 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시장의 판도를 그 엣지 디바이스에 선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가 싶어요 저는. 그럼 결국에 이제 AI를 실제 뭐 만지고 작동하고 그쵸. 쓰는 거 네, 이런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뭐 소위 말하는 몸으로 이렇게 닫고 뭘 하는 것들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에서 이제 확실한 좀 네. 우위를 가지러 가겠다. 네, 이런 거 있는 이쪽은 것 같아요. 경쟁자라고 할 만한 게 뭐 그럼 중국 기업들 정도일까요? 중국은 여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려 LG도 꽤 경쟁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보자면 B2B, B2C로 나왔을 때 B2C로 봤을 때는 실제 LG랑 삼성이 경쟁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워낙에 자기 인구가 많으니까 화웨이 같은 데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가 이제 B2B 쪽으로는 계속 하겠지만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발달돼 가지고 삼성이 노린다고 한다면
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테슬라 레벨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소위 피지컬 AI라고 불려지는 것들이죠. 네. 엔비디아는 자기들이 그걸 설계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에 어느만큼의 협력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는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 B2B, B2C 시작에서 나올 수 있는 엣지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다. 그거를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해요. 왜 그걸 아실 수 있냐면 이번에 갤럭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폴드 7이 엄청나게 네. 인기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의 품질이 민감하다는 거죠. 점점. 네. 근데 하드웨어 품질이 민감하다? 그럼 여전히 다 민감할 거예요. 우리가 이 엣지 디바이스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디자인 하나로도 사람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번에 몇 달 전에 보시면 메타 아시죠? 네. 페이스북 옛날에 걔네도 안경 들고 나왔죠. 네. 안경 안 이뻐요. 레이벤이랑 같이 한 거. 네, 근데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물론 아주 핵심적인 반도체 센서 기술도 있겠지만 그 디자인부터 안착감부터 디테일한 것들은 다 디자인과 품질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쪽에 힘을 많이 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미래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AI 자체를 개발하는 것 쪽으로는 가는 건 아니죠. AI 자체도 좀 복잡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AI 반도체 쪽을 얘기할 거냐 아니면 소위 고객한테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단의 AI를 얘기하는 거냐에 따를 텐데. 약간 구글과의 협력을 계속하는 것 같아서 제미나이를 해가지고. 그렇죠. 여전히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AI가 개발이 된 거를 어딘가에 태워서 그렇죠. 그거를 작동하게 하는 네, 네, 그쪽 시장은 확실하게 잡겠다. 그러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이제 현재 AI 같은 경우 잘하려고 하는 게 이제 엔비디아 그걸 다 먹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프라형 AI 우리 나왔지. 근데 AI가 가장 특이한 게 뭐야? 이게 옛날처럼 저기 네. 네트워크선이 아니라 인프라형 AI 칩하고 여기 있는 엣지 디바이스용 AI 칩이랑 여기가 연결 잘 되지. 우리 같은 회사 거잖아. 그 우리가 인프라 AI랑 엣지 디바이스 다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게 현재 피지컬 AI 나오려고 하는 엔비디아의 목적인 거고 네. 거기에는 지금 다들 붙어 있죠. 지금 구글도 기분 나쁘고 다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패밀리스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이걸 다 먹게 할 수는 없겠다. 그러면 각 빅테크의 장점은 특히 저기 구글과 메타 같은 데는 아시겠지만 테슬라까지 해서 데이터가 많죠. 네. 고객 데이터, 자동차 데이터.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가 많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들 내부 칩을 설계하려고 그러잖아요. 테슬라가 삼성의 수주를 가장 큰 준 것도 테슬라가 지금 애플처럼 자기 칩을 내부 칩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플은 아시다시피 아이폰, 아이패드, 그다음에 맥북이 거의 유사한 칩이에요. 근데 칩을 하나 붙이냐, 두 개 붙이냐, 세 개 붙이냐에 따라서 맥북 만들어지는 소위 애플 실리콘이 만들어진 건데 아마도 테슬라 그러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TSMC에 수주 줄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설계도 잘하고 생산도 그나마 할 수 있는 삼성한테 수주까지 다 준 거죠. 설계까지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구글도 TPU라고 얘기하는 텐스플로우 프로세서 유니트라고 해서 자기 나름의 칩들을 만들어서 패밀리스 회사라고 하는 칩 설계 회사 특히 뭐 엔비디아, 뭐 AMD, 브로드컴 이런 데가 지금 경합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이걸 다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인프라랑 엣지랑 다 먹을 거야. 근데 구글은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네. 이건 우리가 우리 수준 데이터랑 포함해서 우리가 훨씬 더 힘 세니까 여기서 우리가 칩까지 다 먹을 거야. 이렇게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거의 끼지고 이기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디바이스에 끼고 있다. 거기에 하이닉스는 이제 HBM도 껴 있다.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너네끼리 싸우고 뭐 너네가 어쨌든 뭔가 이렇게 사람한테 팔려면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는 내가 좀 팔게. 네. 근데 그게 뭐 베트남식으로 너무 이제 싸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거기서 이제 엣지 디바이스랑 연결되어지는. 네, 그래서 뭔가 부가가치가 있는 형태의 B2B, B2C 정도는 삼성전자 DX에서 원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M&A 같은 거 한다고 좀 봅니다. 뭐 구글이든 메타든 뭐 테슬라든 어쨌든 엔비디아랑 TSMC를 마냥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쟤네들이 너무 좀 경쟁 아닌 경쟁을 지금 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현재 약간의 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우리가 맨 윗단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회사, 그러니까 제미나이랑 오픈 AI랑 클로우드 싸우듯이 네. 지금 이 랩을 쭉 내려가다 보면 공공의 적은 엔비디아이긴 하죠. 네. 엔비디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 칩 레벨을 싸우고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편대로 보자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가 이렇게 편대로 돼 있다고 그러죠. 네. 근데 여기에 다 지금 들어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구글은 오랫동안 삼성이랑 계속 하고 있는 게 많이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여기의 수준에서는 지금 약간의 진영도 갖춰졌죠. 네. 삼성이 말하자면은 이 소위 미국과 한국이라고 하는 쪽에서 TSMC가 되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희망이죠. 네. 그게 된다면 조금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특히 삼성한테는 나쁘지 않은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빅테크 회사가 다 매달려 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행복하죠. 예.
이상입니다. 예, 아. 그럼 이 상황에서 인텔의 포지션은 뭐예요? 인텔은 사실상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화웨이라는 회사한테 네. 과징금 매겨고 확 줄여드는 게 뭐죠? 기술이 보안이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펜타곤 같은데 반도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인텔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한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자기 보안이 있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 그래서 이제 인텔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망하게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지분을 투자하겠다니 이런 얘기가 좀 있죠, 미국에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삼성도 이제 뭐 보조금 주던 걸 갑자기 뭐 지분을 그 얘기도 달라니 있고. 네. 이런 얘기 있는데 뭐 저는 아시겠지만 우리 협상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먼저 얘기하거나 되니 많이 얘기하면 안 되죠. 항상 그건 의리되는 거죠. 네. 항상 모든 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만약에 삼성한테 삼성 보조금이 현재 7조 원 정도 될 거예요. 7조 원. TSMC 10조 원 준다고 그랬었고. 그럼 7조 원 때문에 뭐 얼마큼 달라? 그러면 잠깐 같이 얘기해 봅시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1% 드릴 테니 미국 빅테크 회사 수조 같은 걸 우리한테 더 주세요라든지. 네. 인텔에 줄 것 같은 걸 나눠주세요라든지. 뭔가 여기서 협상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만약 지분 요구를 했다. 세 가지 전략이죠. 거부할 거냐, 승인할 거냐, 협상할 거냐. 네. 거부하게 되면은 미국의 비즈니스가 깨져요. 어렵습니다. 그건 좋은 얘기 아니죠. 받아들일 거냐?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면밀하게 뭐 삼성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국가대 국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삼성과 한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가지고는 그 전략을 되게 잘 세워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팹에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생산은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최대한도 우리나라 이익이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본의 아니게 그 약간 잘하고 있는 집단에서 좀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 이제 앞으로 좀 따라가야 되는 그래 돼버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뭐 구글 뭐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 또 하나의 파트가 어쨌든 중국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뭐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뭐 하면서 지금 뭐 엔비디아부터 뭐 TSMC부터 뭐 삼성전자까지 다 거기서 중국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 쪽이 뭐 반도체를 따라온다 이런 얘기 항상 많았었는데 뭐 지금 한 어느 정도로 뭐 봐야 되는 건가요? 크게 나눠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설계, 공정, 소부장 이렇게 나눠볼게요. 네. 설계로 보자면은 우리나라보다 잘하죠 이제는. 하이실리콘 같은 회사, 그러니까 하와이 자회사죠. 거기는 지금 탑 10에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저가부터 해가지고 대부분의 디바이스가 설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설계하지라고 하는 우리나라 중국이죠. 그게 이미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실리콘 우리나라보다 솔직히 잘해요. 네. 그건 설계 기술은 앞섰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 기술이죠. 공정 기술은 크게 보시면은 나눠볼 게 너무 복잡하니까 두 가지만 나눌게요.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 3년 차이 납니다. 이번 25년도 2분기 봤더니 메모리의 그 소위 비중이죠. 네. 하이닉스가 37%,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32%, 5%더 더 벌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이 보통 20% 정도 잡습니다. 중국 반도체는 아직도 5% 이하예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막 작년에 기사 보셨을 때 뭐 이제 중국의 웨이퍼 생산량이 10% 된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웨이퍼 생산이 된다고 매출이 아니죠. 아까 보신 대로 수율이 낮아. 그러면 떨어지죠. 네. 그다음에 여기가 웨이퍼의 선단 노드가 3년 차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같은 웨이퍼에도 다이수가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3나노, 2나노면은 3나노가 한 1000개 나오면 2나노는 1000개 나오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개수가 더 줄어들고 수율도 낮으니까 웨이퍼를 아무리 만들어도 매출에 찍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한 3년 차이가 나고 있어요, 메모리는요. 근데 이제 거기를 저도 책에 썼지만은 3년 뒤에 이 격차가 줄어들 거냐 말 거냐는 제가 봤을 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메모리 쪽에서 확 따라오기는. 네, 그래요? 그게 디램 시장 쪽입니다. 네. 근데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좀 따라오긴 했어요. 왜냐면 후공정이라고 하는 패키지 공정이 생각보다는 정공정도 솔직히 해서 좀 쉬워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쪽에 현재 SMIC라는 데가 이번에도 한 6.0%일 거예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25년 2분기 말씀드리면은 TSMC가 70.2%, 삼성전자가 7.7%입니다. 그러니까 9배, 10배 차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격차가 더 벌어졌고, 근데 막 SMS가 삼성까지 역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둘이 붙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 둘은 근데 선단 공정 차이는 많이 나요. 네, 지금 SMIC는 4나노를 할 수 있냐 없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은 3나노 한지 오래됐죠. 수율이 나서 그렇고 2나노 하고 있는 중이긴 한다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SMIC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 내부에 있으니까. 반도체는 3나노, 4나노, 2나노가 무조건 2나노 말고는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성능의 기술 차이가 있을 것 뿐인 거고 선단 노드마다 보통 한 20% 정도 차이 나거든요. 성능 네.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런 걸 봤었을 때는 공정상으로 메모리는 차이가 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쉽게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SMIC 같은 파운드리는 점유율 측면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소부장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자국 내에 장비 수요 같은 것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기술력이 올라가는 것 같다. 설계는 이미 앞섰다. 공정은 차이가 난다. 소부장은 쉽지 않다.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앞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어쨌든 아주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어렵죠. 느낌도 좀 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장단은 있겠지만 미국이 중국과 저런 분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또 우리가 좀 이렇게 들어갈 룸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중국과 네. 사이가 좋았다면은 더더욱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조금 복잡한데 좀 나누자고 보자면요. 중국하고 사이가 좋더라도 미국말을 우리가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이 지난주 기사가 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들 때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보통 한 3년 뒤지게 만들어요. 삼성에서 이미 안정화된 걸 가지고 중국으로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비가 아주 최신 장비는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중국이랑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하는 영역을 미국에서 검역할 때 완전 제외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검시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려워질 겁니다. 들어가기는. 그러면 거기를 미국 장비가 안 들어가겠다. 근데 저는 외려 우리나라가 잘 협상을 해서 우리나라 소부장 회사들의 장비들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최대한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나눠볼 필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규 공장이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선단 노드를 잘 못 만드냐?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나눠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 벌 수 있는 방식. 미국 장비가 못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디테일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저희 채널은 또 투자를 또 하는 분들이 보는 채널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삼성전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꼭 뭐 HBM을 떠나서 파운드리를 떠나서 앞으로 좀 실적이 좋아질 일이 남은 건지 아니면은 뭐 좀 횡보할 수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좀 실적만 보면. 실적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파운드리 좀 나아진 걸 보시고 어떤 분께서 뭐 실적을 상향하기도 하셨던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뭐 투자자분께서 8만 전자 언제 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투자하는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요, 메모리 매출이 어느 정도 확 나와줘야 되거든요. 결국에 숫자로 봤을 때는 분기별로 그 갤럭시든 메모리는 막 이번에 갤럭시가 괜찮겠죠. 그러니까 DX 보험이 좋을 거잖아요. 핸드폰 쪽이. 그래서 진짜로 분기별 영업이익이 10조 원 언저리가 되게 되면 8만 전자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봐도. 네. 이게 삼성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적 장점이죠. 네. 그러니까 근본 기술력이 있느냐 여부는 둘째치고. 근데 뭐 다양하게 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갤럭시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요. 그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돈을 확 벌려고 친다면 하이닉스만큼의 메모리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현재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도 보면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을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걸 8만 전자는 제가 봤을 때 10조 원 정도의 분기별 영업이익. 근데 지금 현재 컨센서스 상으로 봤을 때는 증권사에서 보통 3, 4분기를 삼성전자를 8에서 9조 정도 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HBM 같은 것들이 소위 현재는 승인 안 돼 있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AMD나 브로드컴 쪽이 많아졌냐? 네, 이런 쪽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때 올해 안에 뭐 승인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있긴 한데 엔비디아 이건 얘기하면 또 욕만 먹으니까요. 그래서 네. 뭐 그게 된다면 근데 그렇더라도 당장에 매출 찍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약간 기대감으로 쫙 올라가긴 해요. 그렇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겠죠. 만약에 이제 승인 됐다 싶으면은 바로 올라가겠죠, 돈이요. 네. 근데 그걸 보더라도 저는 8만 전자라고 하는 게 대부분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봤을 때 삼성전자 10조 원 정도 나와줘야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내려갈 확률도 있나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하락할 만한 요인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금 분위기 안에서?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그 기준으로 보자면 갤럭시 호조라고 하는 게 얼만큼 매출 찍힐지 몰라요. 왜냐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다 맞물려 있는 건데 삼성전자 다 같이 하니까 폴드 3를 잘 팔려도 그 이익의 대부분이 퀄컴이 다 그러니까요. 가져가더라. 네. 이번에 8조 원 정도가 지금 칩 비용으로 나가 버렸잖아요. 네. 그것이 줄어드는 거 여부가 안 된다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실제 지난 25년 2분기 때 매출 기준을 봤을 때는 그때가 4.7조 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메모리가 5천억 벌었어요. 5천억. 네. 아니, 파운드체 5천억 벌었어요. 메모리가 한 3.5억 한 것 같고 파운드리가 보통 마이너스 3조 원 정도 한 것 같거든요. 아. 파운드리 LS 합쳐가지고 여기는 5천억 벌었고 나머지가 핸드폰이랑 뭐 하만과 디스플레이예요. 핸드폰이 한 3.5조 버는 거죠. 근데 그거가 이익률 줄어들게 된다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그냥 결국에는 어떤 분은 뭐 파운드리 좋아질 거라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파운드리는 아직 거품이에요. 매출 안 찍혔습니다. 아직. 아마도 3분기 때 파운드리 매출 보시고 투자들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또 나아질 계속 게 없어요. 적자고 계속. 예, 그다음에 결국에 나아진 거는 당장 나아지려면
엑시노스라고 하는 네. 반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요새 막 뭐 많이 아시는 갤럭시 내년에 들어갈 S26. 그러면 그게 S26이라고 하는 게 그때 들어가는 엑시노스가 엑시노스 2600이거든요.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2600. 그러니까 S26에는 2600. 네. 근데 S25에 뭐 들어갔죠? 퀄컴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가 당장 매출 찍히려고 한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나 시스템에 사업부 돈을 번다. 그거는 S26 탑재 여부. 그건 이제 내년 초에 아마 결정될 거예요. 야, 근데 이게 24였나요? 뭐 그때 뭐 하여간 엑시노스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그거 들어간다 그러면 안 산다 막 이럴 정도로 막 발열 심하고 막 네. 성능 나쁘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삼성전자도 이제 당연히 아실 거고 지금 스탠스가 되게 좋다고 보는 게 네. 우리 것이 좋은 것이 같이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실제로 고객들한테 한두 번 정도 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진짜 다른 회사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만약에 딱 핸드폰이 있어요. 그러면 설계랑 생산이 있죠. 지금 최악의 경우죠. 설계는 퀄컴, 생산은 TSMC. 네. 모든 비용을 다 내고 있어요, 내가. 네. 돈이 하나도 안 남아요. 껍데기 파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퀄컴 걸 하는데 생산은 삼성 거. 네. 그렇죠. 나중에 뭐죠? 퀄컴 전력이 아니라 삼성 엑시노스, 삼성 생산. 이 세 가지가 전략이 있어야겠죠. 그럼 당연스럽게 1에서 2에서 3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비교하는 거를 아예 공개를 해봐야 됩니다. 아름아름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눠가지고 사람들 들어오라 그래서 저기 뭐 벤치마킹 하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뭐 유튜버들까지 들어오가지고 실제 돌아가는 퍼스트 테스트 같은 거나 테스트한 레벨에서 보라고 하세요. 오히려. 그래서 그거에서 품질 문제를 고객들과 함께 종료를 시켜줘야 그래야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옛날에 그 엑시노스를 좀 한번 제대로 좀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좀 들고. 그게 참 복잡한 얘기입니다. 삼성을 혹시 너무 저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핸드폰 사업부터 되게 잘하는 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이랑 핸드폰을 만들어 보면은 패밀리스 회사의 기술이 확 올라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의 핸드폰은 삼성전자 시스템을 사업부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AP라고 하는 엑스노스를 만드는 사람들 이 칩을 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 이제 구동하는 건 폰이 핸드폰이잖아요. 근데 핸드폰에 들어가 딱 맞출 때 가구에 이것 맞추는 건 전혀 다르게 너무 굉장히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거에 대한 테스트를 삼성이 정말 잘한대요. 그래서 퀄컴도 삼성이랑 일을 하면서 정말 실력이 들었대요. 삼성 핸드폰 사업부 애들이 품질 관리를 정말 잘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를 잘 알고 정말 그 시나리오랑 다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뭐 삼성전자가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없어요. 없는데 반대로 좀 이게 그동안 좀 그 양치기 소년처럼 항상 뭐가 좀 통과됐다라는 얘기들 너무 많이 들었는데 뭐가 안 되니까. 좀 그러니까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언론사들 그다음에 저기 삼성 우리 부인남 대표님 아시겠지만 언론 기사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그거 자체 비용 쓰지 마시라. 삼성전자 미안한 얘기지만 네. 이미 고객들은 다 알고 있다. 그거 일일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반도체 기술이란 게 그러니까요. 이미 삼성전자가 1년 앞서 있다가 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6개월에서 1년 뒤져 있게 돼버린 거예요. 2년이 지금 뒤져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빨리 안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이미 그 냉정한 기술력은 고객에게는 투자가 하는 게 아니라 회사들 기술이 앞서 있는 회사들끼리 그렇죠. 정말 미세하게 테스트해서 뭐 이게 뭐 하는 정으로 해주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죠. 네, 영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 기사분들 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부익남을 보세요. 네. 박준영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삼성전자 아니면 뭐 하이닉스 이 둘 중에 하나는 항상 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든단 말이에요. 특히 삼성전자는 뭐 이게 많이 눌려 있으니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막 성과급도 엄청나게 준다는 하이닉스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또 많이 올라 있기도 하고 뭔가 좀 고점 같은 느낌도 들고 그냥 하이닉스만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하이닉스의 현 상태. 제가 아주 주식을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기술력과 연관해서 주식을 보는 사람이긴 회사만 한데 보면 회사만 보자면 기술력이 실제로 독보적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게 기술력이 뭐 반짝거리는 누구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게 네.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대부분 대표적으로 HBM인 거죠. HBM인 게
HBM3E라고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2분기 때 9.2조 원이었죠. 그 조그만 회사가 실제 조그만 회사 크지 않습니다. 인수수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네. 그 회사 9.2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가져갔고 게다가 이번에도 기사 보셨겠지만은 성과금을 영업이익이 10% 준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쪽 반도체 쪽 일하는 애 들어봤는데 신입사원 보너스만 1억이 넘는 데죠. 네, 맞아요. 아.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입사원이 뭐 1억 5천 받았다 이런 얘기 막 그래서 들리더라고요. 그 마세의 집이 뭐죠? 네. 야간하러 가야지 뭐하냐. 그래서 제 반도체 연구소에 있던 제 친구들 많이 거기 가 있는데, 예, 저희 뭐 나와 있는 사람이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제 더 서로 얘기 안 한다더라고요. 아. 기분 나빠가지고. 네. 근데 하여튼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HBM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제 많이 이제 기술력으로 보시면 HBM이 만드는 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후공정이죠. 네. 후공정이라는 것과 전공정의 기술력조차도 하이닉스가 6개월 정도 앞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전공정, 후공정이라고 하는 기술력이 많이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거기에 인적 자본들이 몰린다. 네, 그러니까 뭐 얘기했던 대로 기존에 삼성이 1년 정도 앞서 있을 때 삼성에서 많이 갔어요. 네. 많이 갔고 근데 뭐 정말 대단한 사람이 갔다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이닉스가 많이 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90% 이상 거의 같은 공정과 거의 같은 장비를 써요. 그러면은 요만큼 떠가지고 그대로 가죠? 그럼 그대로 이 사람들이 6개월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걸로서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몇 년 동안 아시겠지만 조직 이슈도 많이 있었고 네. 많이 마음 아픈 사람도 있었고 소위 조직 관리나 관리 중심의 문화도 문제가 있었었고요. 외려 이제 갔던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확실히 하이닉스가 편하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편하다는 게 일을 별로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심적으로 좀 편하다. 심적으로 편하다. 관리 조직에서 힘이 별로 없다. 관리 조직이 약간 지원해 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다. 돈을 잘 번다. 기술력 앞서 있다. 나쁠 게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HBM도 어떤 뭐 세대가 있어가지고 다음 세대에서 또 역전될 수 있는 뭐 그런 그 갈림길 같은 것들이 항상 있다. 그래서 맞아요. 삼성하고 지금 하이닉스가 좀 다른 길을 간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뭐 그것도 맞는 건가요? 맞죠. 맞았고 현재까지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은 이제 디테일을 많이 아시니까 HBM3E라고 하는 네. 하이닉스가 엄청 잘 팔고 있는 현재 이 HBM 기술을 봤을 때 이게 업계에서는 가능한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 안 될 거로 안 될 생각했는데. 거를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어. 그럼 뭐라 그러죠? 그쪽 애들한테 얘기하면 갈아 넣은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는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HBM 만드는데 는 공정 레시피가요. 아까 전공정 우리 1부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후공정이 원래는 한 50번 정도만 하면 끝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칩 만들어 놓고 기계에 붙여야 되니까 요거를 해주는 기술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은 반도체 기술이 전공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게 붙이는 게 더 훨씬 중요해진 거예요. 네, 근데 이거가 예전에 50스텝 하던 게 지금 한 300번 정도 진행해야 돼요. 네. 굉장히 공정이 늘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기술력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되고 이 기술력을 쭉 개발했던 게 성공에 갔던 길이 맞는 것이고요. 그 갈림길에서 선택이 잘 된 거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소재사 같은 거하고 협업도 이렇게 잘 됐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의 특징. 그 다음에 많이 아시는 대로 소재 부품 장비, 특히 이 한미반도체라고 하는 장비 회사하고의 협력. 요새 약간 좀 틀어지긴 했죠. 네.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약간 자기네 자회사 쓰려고 했다가 망한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 자회사, 예전에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기술력을 솔직히 빼가가지고 자기 자회사에 심었다가 소송 나가지고 네. 한미랑 삼성 거래를 안 하죠.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계속 개발해왔고 소부장 회사의 관계가 괜찮았고 그나마 그런 것들이 현재 만들었고 그 갈림길에서 어려운 기술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성공을 했고 근데 삼성과 마이크로는 그걸 쓰지 않았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HBM3E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둔 게 사실이고요. 현재 갈림길 미래를 보자면 3E 다음에 4라고 얘기합니다. HBM4라고 하는 것은 또 갈림길이 원래 있을 뻔했어요. 네. 이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너무 기술이 어려워서 이걸 좀 미루기로 했어요. 네. 그럼 무슨 얘기죠? 삼성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HBM4도 여전히 하이닉스가 앞설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럼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지금 4에서도 같은 길을 가는 느낌인 건가요? 지들이 하는 방식 가는데 네. 여기서 확 달라질 기술이 있었어요. 네. 네, 그 기술을 실제로 구동이 안 될 거라고 결정했습니다. 원래 삼성은 의욕적으로 자기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해서 좀 어렵고 복잡한 기술을 쓰기로 했는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지금은 안 되겠다. 네. 그러면 이번 세대는 여전히 유지한다?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나쁠 게 전혀 없어요. 아, 그러면은 뭐 역전의 어떤 그럴 가능성이 당장은 보이지가 당장은 않는 없습니다. 거네요. 당장은 없고 단가를 인해서 네. 유사한 기술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유사한 성능이 나온다고 한다면 단가 포지션 좋을 수 있겠다. 근데 이 오늘도 기사 같던데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기술 개발 아시겠지만 샘플을 보낸 다음에 양산을 시키죠. 네. 샘플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분기 정도가 뒤져 있어요. 3분기 정도가. 네. 근데 이 테스트 여부 가지고도 이미 판가름이 날 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 이미 3개월 앞서서 제품을 넣어버리죠. 네.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 3개월만 해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삼성이 현재 6개월 뒤져 있는 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역전의 발판이 있었던 어려운 기술을 하는 것도 뒤쳐졌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1년 정도 이상은 하이닉스가 쉽게 HBM의 주도권을 놓을 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빨라야 뭐 1년 뭐 네. 더 지나가지고 4세대 4로 갈 때 그때나 한번 뭔가 뭐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는 뭐 쉽지 않다. 4도 어렵다. 4도 안 돼요. 네, 아까 말씀드린 4에서 기술을 확 바꾸려고 했는데 그걸 못 쓰게 된 거예요 지금 서로. 아, 그거 뭐 한 1, 2년 있다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게 이제 보시면 이게 어려운 게 이게 3E가 뭐냐면 2가 영어예요. 2가 expanded에서 네. 확장된. 그다음에 3E 다음에 4고 4 다음에 4E 또 네. extended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4E 정도 때 이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쓴다는 얘기가 아, 현재 아직 멀었네요, 그러면. 뭐란 거죠. 그러니까 그게 3E, 4, 4E가 아무리 빨라도 보통 6개월 이상 차이 나야 되거든요. 보통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리니까 그거 본다면은 제가 봐도 26년 말까지도 쉽지 않다고 좀 봐요. HBM 시장은. 네. 근데 거기서 삼성이 가장 좋은 건 뭐냐? 만약에 엔비디아 승인이 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것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꼭 100% 좋은 기술을 안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기술이 좋아할지 모릅니다. 어려운 걸 잘 만들었어라고 해서 계속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쉬운 건데 훨씬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삼성이랑 마이크론이 같은 기술이에요. 근데 마이크론이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여기서도 분명히 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약간 기술 용어 아시는 분이 이게 이제 뭐 TCNCF라고 해서 칩을 이렇게 붙이는 게 있고 얘네는 하이닉스는 이미 건물을 딱 만들어 놓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씩 붙이는 거고 이거는 쑥 만들어 딱 붙여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네. 이 기술이 어려운 기술인데 잘 만들었는데 이게 영원 좋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바보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 마이크론이 이미 하고 있어요. 네. 이거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럼 삼성이 첫 번째 생산성에서는 대박이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그리고 엄청나게 절치부심을 하고 있어요. 많이 접근돼 있습니다. 승인 받았잖아요. 지금 브로드컴이나 이건. 그래서 지금 기술로 그러니까 확 달라진 기술이 아니더라도 이걸로서 유사한 결과 낼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아주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력들이. 그거를 이제 어드밴스 되어 있는 패키지 기술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은 삼성이 동일한 스펙만 만족해 준다면은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 네. 그러면은 하이닉스만큼 독보적 이익이 아니겠지만 하이닉스 이익은 줄 것이고 삼성은 좀 이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하이닉스의 어떤 매출이 지금이 뭐 최고조고 앞으로 1, 2년 지나면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1, 2분기 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수요 공급으로 보게 된다면 진짜 엔비디아만 계속 만들 거냐, HBM 수요가 다른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 회사가 더 늘어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소버린 A 같이 나오죠. 네. 소버린 A 같이 해서 국가 단위로 나올 것이냐, 그러면 AI의 인프라용 AI 수요가 더 는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다른 형태 있었을 때 일단은 하이닉스는 팔리는 족족 팔릴 거예요. 만드는 족족. 네. 근데 현재 하이닉스의 약간 리스크는 저는 그 AI 시장이 넓혀지는 건 맞다고 보는데 설비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하이닉스가요? 예, 그러니까 확 라인 확장 같은 거를 솔직히 덜 했어요. 그게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좀 스타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약간 미스 포인트긴 해요. 생각보다는 양산화를 덜 시켰다. 공장 가동을, 그러니까 그 확장을. 네. 그게 이제 삼성이 따라가려는 이유 중에 그나마 클루가 바로 라인 확장을 삼성은 엄청나게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지금 뭐 용인에 만들고 막 그러지 않나요? 아, 근데 그거가 만들어진 게 27년 정도 될 거예요, 아마도. 아, 이미 만들었어야 됐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청주 공장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삼성 출신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라인 확장 같은 거에 대한 투자의 거대 투자는 삼성이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보통 반도체 투자를 삼성이 보통 1년에 50조 원 정도 투자를 해요. 네. 하이닉스는 보통 20조 원 정도 합니다. 네. 근데 이만큼 돈을 벌었으면 하이닉스는 한 30이나 40조 원을 더 투자했었어요.
예를 들면. 왜냐면 기본적으로 파운드리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투자 비율이 한 4대 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40조 원이 메모리, 파이낸스가 10조. 보통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 돈을 잘 벌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사실 근데 반도체가 투자를 해야지만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저도 보기에도 라인을 더 키워야 됐었는데 좀 덜 키운 건 있더라. 그게 이제 물론 자 이거 조절하면서 품귀 현상 일으킨 건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은 품귀 현상 여부라기보다는 만드는 족족 팔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하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벌 수 있을 때 확 벌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캐파가 좀 모자라서 네, 그게 네, 좀 네. 뭐 약하지만 어쨌든 그게 좀 고리가 될 수는 있다. 네, 투자자님께서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도 2분기, 3분기 때 끝난다는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시점에서 그러면 그게 얼만큼 삼성전자가 그 HBM3E 같은 프리미엄 제품 HBM을 얼만큼 점유율을 복원해 나갈 것인가. 네. 그걸 보시고 하이닉스의 가격. 그러니까 걔네가 다 같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1, 2분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아까 계속 수요가 더 생긴다. 여전히 인프라용 AI는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수요를 보통 27년 전으로 봅니다. 그 수요의 피크 지점 정도를. 아 여전히. 27년까지. 네네네. 여전히. 그럼 아직 뭐 올해나 내년 뭐 주가 이런 것들에는 뭐 크게 걱정될 정도는 아니다. 피크가 아직 안 왔으니까.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점유율 여부. 그러니까 캐파를 더 늘리지 않았던 게 현재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말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다 이제 국내 기업인데 뭐 마이크론의 어떤 입지나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마이크론이 뭐 위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일단 기술력은 앞서가요. 이게 보통 기술력은 지금 전공정 기술을 보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이크론이 제일 앞서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가 하이닉스 마이크론 조금 비슷한 편이고 삼성전자가 보통 6개월 정도 뒤에 있어요. 전공정. 네. 후공정으로 보자면은 지금은 좀 비슷하긴 한데 중요한 건 마이크론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회사들에 대해서 인게이지먼트가 잘 돼 있죠. 그 다음에가 거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산 시설이 많이 없는데 이익률이 높은 편이에요. 네. 그게 이제 장점으로 좀 보여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 분기에도 마이크론 실적이 3조 원이 넘었죠. 근데 캐파로 보자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걔네가 캐파 증설도 현재 여부가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마이크론은 기술력이 좀 괜찮은 편이어서 쉬운 회사는 아니라고 봐요. 네. 미국적이라는 점, 그다음에 이미 승인도 받았다는 점, 이 등등을 확인해봤었을 때는 마이크론은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순위가 바뀌거나 그러기에는 좀 작다. 뭐 이 정도로는 예, 봐야 된다. 이따 카페 차가 많이 납니다. 캐파 차이가 보통 그러니까 442 보시면 돼요. 442 정도. 네. 예, 원래는 432, 1 뭐 정도 됐는데 삼성 4, 하이닉스 4, 마이크론 2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어쨌든 그 하이닉스가 메모리 시장 1위가 된 거예요. 30년 만에. 33년 만에 25년 1분기부터 메모리 시장 1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순위가 또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SK 계속 1등한다 말씀드렸죠. 네. 저는 말씀드린 대로 HBM에서 큰 일이 없지 않은 이상 왜냐면 HBM 보통 DRAM 단품보다 통상적으로 보통 5배 이상 비싸요.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실제로 이익이나 네. 점유율 타는게 안 되면은 극복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전공정에서 앞서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2018년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계 1등할 때 전체 1등할 때입니다. 그때 1년 앞서던 게 지금 6개월 뒤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럼 1년 6개월 따라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적어도 1년은 앞서갈 정도가 있어야 6개월 따라잡을 수 있겠죠. 이거가 쉽지 않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뭐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도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이렇게 역전을 하고 나서 다 망해버렸죠. 계속 이제 네. 벌어지듯이 네. 하이닉스가 어쨌든 괜히 치고 올라온 건 아닐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격차가 더 벌어지면 네. 사실상 이렇게 공고화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저는 예전처럼 삼성이 그러니까 어떤 결단할 수 있는 힘이나 아니면 이제 조직 문화의 큰 변화나 네. 아니면 뭐 정말 또 다른 형태의 아주 큰 의사결정 정도가 있지 않으면은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 왜냐면은 뭐 저 냉정하게 저도 삼성 연구소 있었고 인사팀도 있었지만 SK 하이닉스보다 지금 삼성이 나은 게 뭘까 대체. 네. 저는 이제 가끔씩 대학생들 만나서 얘기해요. 그럼 애들 물어보고 근데 나을 게 뭐지? 유학할 때 도움돼. 유학할 때요? 왜냐면 여전히 삼성전자 브랜드 훨씬 크죠.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훨씬 브랜드 좋죠. 네. 그거 말고 돈을 많이 주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도 많이 안 줘요.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한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게 지금 나아져 있냐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조직의 가장 큰 차이. 아까 말씀드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기술 CEO들의 역량, 그들이 관련돼서 얼만큼 자유롭게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역량 문제에 달려있다고 봐요. 네. 우리나라 정말 삼성이 좀 어려울 때 하이닉스 있는 게 국가적으로 너무 다행이다. 이 사람들 다 중국가 쓰면 어떻게 하죠? 망했어요. 그러게요. 망했어요 진짜. 그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기술 엔지니어에 대한 어떤 형태의 소위 이제 존중인가라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는 여전히 그 기술 엔지니어가 투자 연구개발하려면 허락받아야 돼요. 허락받고. 경영지원한테. 네. 뭐 설명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연구소에서 되게 이제 친분 있는 분이 연구수자원에 이번 연구소에 삼성 NRDK라고 기흥에 이제 미래 연구소 생겼거든요. 네. 거기에 지는데 20조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제 뭐 좀 깎았대요 또 거기서 또 위에서. 그 무슨 얘기냐? 미래 폐비니까 돈을 더 들여서 공간을 많이 해놔야 네. 새로운 게 막 들어올 거잖아요. 이미 꽉 찼대요. 아. 미래 폐비인데 꽉 찼대요. 꽉 찼다. 왜 그래요? 돈 깎으라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을 얘기했을 때 임원들이 책임을 졌다고 얘기 많이 해요. 네. 근데 그게 덜해졌다.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임원 자체도 팔인 목숨이었던 거죠. 네. 거기 대표적으로 보면은 기술 CEO의 그때 사람이 갖고 있었던 조직 문화적 단점.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엄벌을 가했던 시기가 있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전법만 할래. 그렇죠. 실패를 못하게 하니 실패를 안 하는 건 아니 시도 안 하면 되죠. 그렇죠. 시도 그럼 어떻게 안 돼요? 하면 그러면 이제 삼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나노, 2나노다. 뭐 차일까요? 원래 이만하게 만들던 데를 이만하게 줄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가 한 걸음씩 걸어가야 줄어들겠죠. 네. 근데 안 그러려고 그래. 그러니까 커져. 그러니까 삼성전자 3나노하고 TSMC 4나노가 봤더니 TSMC가 더 좋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여기를 믿고 내가 도전적으로 나가더라도 괜찮고 그러게 다 합쳐져야 2나노가 뭐 1.4나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았다. 그게 이제 있었고 그게 이제 기술 CEO 있을 때 그 사람의 의사결정과 조직 문화의 문점, 관점들 그게 이제 HBM 사태가 나타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조직 관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는 스타트업 미국 기업처럼 100% 삼성전자가 기존의 관리 조직 같은 것들이 힘이 다 빼든다. 그게 이상적이겠지만 당장이 될 일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들의 힘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네. 기술 CEO들이 힘이 좋을 때가 있어야 되고 관리가 잘 될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것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기술 CEO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술의 어려운 길을 가고 있고 네. 이런 상태 돼버렸다는 거죠. 실패라고 하는 걸 대화라는 걸 해서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돼야 근데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그게 좀 낫다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그 3E 그 세대 때 다들 안 된다고 하던 거를 어쨌든 하이닉스는 한 거잖아요. 밀어붙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 의사결정의 차이가 지금의 어떤 순위 변경까지 왔다. 맞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의사결정. 아니, 저는 그게 더 좋다는 거죠. 네. 예, 그걸 그 한마디로 먹는 건 믿은 거죠. 네. 믿은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믿은 거죠 그동안. 그 차이가 가장 크다. 그렇죠. 그러면은 당분간 하이닉스는 그러면 뭐 실적은 계속 좋아지겠네요. 뭐 주가는 모르겠어도. 거의 올해 3분기, 4분기는 이미 다 팔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빠질 게 별로 없죠. 거기다가 요번에 또 성과금도 많이 나가서 사람들이 지금 뭐 저도 그 블라인드 글 봤거든요. 이런 거 할 시간에 빨리 야근하라고. 그 정도까지 지금 전투력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말이 없어집니다. 저도 좋을 때는 진짜 좋죠. 그 보너스 받으면 좋죠. 근데 게다가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대기업에 생각하지 못했던 보너스 받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금융회사의 보너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아니 삼성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도 오는데 회사도 잘 나가고. 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엔비디아도 엄청난 성과급을 주고 그것 때문에 뭐 계속 주 7일 야근을 하는데 다들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메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AI 엔지니어 연봉이 1,00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주니까 또 안 할 수 없는. 네, 뭐 우리나라랑 뭐 미국을 똑같게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네. 대기업에서 아주 고무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다 이제 미래에 또 회사 경쟁력으로 또 발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준영 대표님 모시고 삼성전자 반도체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에 그 회사의 어떤 내부나 실적 그리고 뭐 미래 기술력들이 더 결국엔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좋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